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지나고 나서 오늘부터 생명과학 수업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PPT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참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 들고 떨리네요. 그리고 이거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몇 번을 다시 녹음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상하고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고요. 이게 빨리 오프라인 계약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해야 좀 어색함도 사라지고 서로 소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숨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이상한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고 잘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준비물 다 준비했죠? 교과서, 노트, 그리고 프린트물 다 준비하고, 자, 오늘은 첫 번째 생명과학의 이해 단원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생물의 특성 단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생물과 비생물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모형 만들기로 바이러스의 생물적, 비생물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원래 이 단원에서 우리가 생물과 비생물의 특성을 비교한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모형 만들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생물적, 비생물적 특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모형 만들기를 실제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형 만들기는 이제 오프라인 계약이 되어지면 추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물과 비생물 비교하기.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나 어떤 개체를 보면 이것이 생물인지 비생물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과 비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생물과 비생물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생물과 비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생물의 특성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1페이지에 있는 탐구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생물인지 비생물인지 구분할 수 있죠. 자,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적 특성이라든지 기능적 특성이라든지 한 표를 채워가면서 강아지 로봇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물의 특성. 자, 앞에서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생물인지 비생물인지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포에 대해서 중학교 때 이미 들었고 배웠죠? 생물 중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고 아주 단순한 생물도 있고, 또 눈에 보이고 아주 커다랗고 복잡한 그런 생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생물들이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들 중에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요. 여러 개의 다양한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은 앞에서 얘기했던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의 얘를 각각 두 가지씩 나타낸 모습입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왼쪽 그림이 아메바의 모습, 오른쪽 그림이 대장균의 모습이고요. 아래쪽의 다세포 생물은
소나무와 강아지 그림을 나타냈네요. 이외에 많은 생물들, 모든 생물은 그 기본 단위가 반드시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물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 대사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일컬었습니다. 이 물질 대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단원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거니까 우리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 야광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야광충은 해변에 가면 밤에 저 바위 주변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야광충이 내는 불빛 때문입니다. 이 야광충은 몸속에 있는 발광 물질을 산화시켜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해 반응하며 항상성을 유지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반응해야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생명 유지를 위한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에는 체온, 삼투압, 혈당량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발생하고 생장한다. 자, 여러분들 발생 들어봤죠? 자, 발생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생겨난다는 뜻이죠.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발생이란 역시 생명체가 생겨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 아래 그림을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엄마와 아빠가. 엄마가 난자를 제공하고 아빠가 정자를 제공해서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 하나의 수정란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관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으로 분화되어지고 여러 기관들이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되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하나의 생명체, 개체가 되는 이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장. 생장이란 쉽게 얘기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수정란으로부터 발생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의 개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생장이라고 하는데, 발생하고 생장하는 것 역시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 자, 생식은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전은 그런 생식 과정에서 자손이 부모를 닮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각각의 특징들, 자, 여러 가지 특징들은 각각의 개체가 지금 현재 그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다면, 자, 지금 내가 생물이었어도 자기를 닮은 자식을 이 세상에 남기지 못한다면 세대가 지나면 계속해서 생물로 유지할 수 없겠죠? 그것처럼 생물은 자기의 생명 유지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자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손을 남겨가는 것 역시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 적응이란 생물이 환경에 적합한 형태나 습성, 생리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맞춰 변해가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따라 적절히 변화해야만 또는 맞춰가야만 생명 유지가 가능하겠죠. 더불어 진화란 그 적응 과정이 서서히 누적되어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여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 역시 쉽게 표현하자면 적응이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새로운 종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응하고 진화해야만 생명 현상이, 또 그 생물 종이 또는 새로운 종이 생겨나고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생물의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은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된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해 반응하며 항상성 유지를 한다.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한다.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한다. 라고 구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시 둘로 구분해 보면, 먼저 세포로 구성되고 물질 대사를 하고 자극에 대해 반응하며 항상성을 유지하고 발생과 생장한다는 이 특징은 개체 유지의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생식 유전, 적응 진화는 종족 유지의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물의 특징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물과 비생물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지는 생물의 특징.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물인지 비생물인지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는 생물 아니면 비생물로만 구분이 되는 걸까요?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되어지겠죠. 자,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들어봤죠? 바이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질병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바이러스와 같은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균은 분명히 생물의 일종입니다. 생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어떨 때는 생물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물의 특징이 아닌 비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이러스는 생물과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며,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바이러스를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바이러스의 모형 제작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오프라인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 시간에 간단하게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의 특징은, 바이러스는 일단 단백질과 그 안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산 역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핵산은 핵을 구성하는 핵 내에 있는 산성 물질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NA라든지 RNA 물질이 이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까지는 형성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바이러스는 생명체 밖에서는 단순한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체 바깥에서는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효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자체의 효소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자,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생명활동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네 번째, 혼자서는 물질 대사를 못하지만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라든지 증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종의 바이러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각각의 특징 중에 이 특징은 생명체에 해당하는 특징인지 비생명체에 해당하는 특징인지 여러분들이 구분도 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물의 특성과 우리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 이것저것 많이 어색하고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계속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PPT 수업 영상도 몇 번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미흡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 다음 차시 예고가 있겠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2단원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자,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과 그리고 연계된 다른 학문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어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자, 탐구 사례와 그 방법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했었죠. 아마 다음 시간에는 내용이 설명할 내용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설명하고 또 관련된 자료를 올려줄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활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활동이 2단원에 되어 있는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가 연계된 사례에 대해서, 또는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한번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3분 내외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보고 올려주면 선생님이 생기부에다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